오늘은 나니아 연대기 제 3권. 사실 2권 이후에 제가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이번에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시기는 언제냐? 앞에 2권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얼음 마녀를 무찌르고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사람이 나니아의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던 시기래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쪽 지도를 좀 알아야 돼.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나니아 밑에 아첸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치들은 나중에 두고두고 나오니까 이 나니아 연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첸랜드 밑에 넓은 사막이 있어. 길고 넓고 이런 넓은 사막이 펼쳐져 있고 그 밑에 칼로르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첸랜드는 어떤 나라냐? 나니아랑 동맹국, 말하는 동물이랑 뭐 신기한 그 켄타우로스랑 뭐 그런 애들 사는 나니아랑은 다르게 아첸랜드에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론이라는 임금님이 살고 계신데 이 임금님이 성품이 좋아. 아주 어질고 성군이에요, 성군. 그리고 사막을 지나 나오는 칼로르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기는 강력한 전제군주 티스로크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수도는 타슈반이라는 동네고 이 나름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첸랜드랑 나니아를 좀 눈꼴시려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나니아가 그 4명의 왕 있잖아요. 피터, 수잔, 그 에드먼드, 루시 얘네가 오기 전에는 얼음 마녀가 지배하고 있어갖고 꽁꽁 얼어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아슬란의 도움으로 얼음 마녀를 물리치고 이제 땅도 비옥해지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욕심이 나는 이 먹을 볼만 하다. 그런데 문제는 칼로르멘과 아첸랜드 나니아 사이에 있는 그 크고 넓은 이 사막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 배경을 알고 계시면은 오늘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샤스타, 얘는 칼로르멘에 살고 있는 애예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애야, 어린애. 그리고 어부인 아버지로 돕고 있는데 사실 이 어부는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바닷가에 떠밀려온 배를 발견하고는 가서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랑 갓난아기 샤스타를 발견을 해가지고 일단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이 어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온갖 집안일과 막 귀찮은 일을 막 많이 시키고 지 기분 나쁜 막 때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동학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은 아내도 없어. 그러니까 뭐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샤스타네 집으로 오는데 샤스타가 보니까 타고 있는 말도 엄청 멋있고 말 위에 탄 사람도 막 몸도 단단해 보이고 막 힘도 세 보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칼로르멘에서 타르칸이라고 불리는 귀족인 것 같더래. 타르칸이 귀족 계급 중에 하나예요. 이 타르칸도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긴 한데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더니 이 타르칸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 어부가 샤스타한테 빵 한 조각 주고서 야 너 나가서 자 이러고서 내쫓는데 샤스타가 느낌이 세가지고 벽에다가 귀를 대고서 어른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귀족이 어부한테 샤스타를 사고 싶다 그러대. 네 아들 내가 사고 싶다. 이거 생긴 거 보니까 네 친자식도 아닌 것 같은데 보나마나 뭐 개같이 부려먹고 있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한테 적당한 값을 주고서 팔아라 내가 살게. 그러는데 어부가 말로는 싫다고 하는데 샤스타가 눈치를 딱 채줘. 어부의 진심 이 흥정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타르칸이 왜 생긴 게 다르다고 했냐면은 칼로르멘 사람들은 약간 그 뭐랄까 중동 사람들처럼 묘사가 되고 나니아랑 아첸랜드 사람들은 푸른 눈에 금발의 흰 피부를 가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양인의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이거 나중에 그 인종차별 이런 걸로 약간 좀 논란이 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샤스타가 자기 앞날을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봐. 타르칸 정도 되면 부자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은 나도 신세를 필 수가 있잖아. 잠도 좋은 데서 자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타르칸이 타고 온 말을 쓰다듬으면서 야 네가 말을 할 줄 알면 참 좋을 텐데 말이다 이러면서 어린애다운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말이 나 말을 할 줄 안다. 뭐? 네가 아니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는 나니아 출신이래. 나니아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말을 하는데 내가 어릴 때 납치돼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키워지다가 지금 니네 집에 온 타르칸한테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을 할 줄 아는 거를 들키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구경거리로 삼을 테니까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샤스타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너 팔려갈 것 같은데 그냥 너 그냥 자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까 타르칸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러니까 샤스타가 이거 어떡하지? 도망치는 게 낫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듣다가 야 그럼 같이 튈래?
이러고는 자기도 안 그래도 눈치 봐서 나니아 도망치고 싶었는데 야 너랑 같이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샤스타도 뭐 나쁠 거 뭐 있어. 혼자 가는 거보다 말 타고 가면 좋지. 나니아 가는 길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고서 둘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샤스타가 말을 타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 가난한 어부의 집안 아들이 말을 어떻게 타겠어. 그래가지고 좀 서툴고 이러니까 그 말이 막 꼽을 줘요. 너 말도 못 타? 나는 전쟁에도 엄청 많이 다녀봤고 완전 난 현장 출신이야.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러면서 약간 거들먹거리는 스타일이야. 근데 뭐 샤스타가 뭐 자기가 잘난 게 없으니까 어찌됐건 둘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샤스타가 말한테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말이 내 이름은 브레히힌니 브린니 후히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샤스타가 야 너 이름 너무 길다. 그냥 브레라고 하자. 그러고서 둘이서 신나게 도망치는데 도망치다가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 울음소리가 뒤에서 으악 하고 나는 거야. 그래서 브레가 겁을 먹고 야 뭐야 사자야 이러면서 신나게 한참을 도망치다가 어딘가 물가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샤스타랑 브레는 여행의 길동무 아라비스랑 아라비스가 타고 온 말 흰을 만나게 됩니다. 말 이름이 흰이에요. 흰은 브레처럼 나니아 출신이라서 말을 할 줄 아는 말이고 아라비스는 칼로르멘의 귀족, 그 중동 나라 거기 귀족인데 여기도 집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가 이 여자의 아라비스를 미워한 거야. 전처의 딸. 그냥 뭐 이유 없어. 그냥 미운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재상이 될 나이 많은 그 영감탱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죠. 근데 아빠가 정상이라면 야 무슨 소리야 내 귀한 딸 금지옥엽같이 키운 내 딸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미 그 새엄마한테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빠가 그 재상한테 정치적으로 연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라비스는 흰을 타고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는데 타고 온 말이 갑자기 말을 야 포기하지 마. 그래서 나랑 같이 나니아로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도망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소년 소녀와 두 마리의 말은 나니아로 향하게 되는데 루트는 어떻게 가냐? 칼로르멘의 수도 타슈반을 지나 사막을 거쳐 나니아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타슈반에 도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변장도 하고 타슈반을 빠져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나 하죠. 혹시나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타슈반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만나자. 대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 꼭 기다리기다. 먼저 가는 사람 없어. 이러고서 일단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나라가 칼로르멘이라는 나라가 서열 문화가 심해. 그래가지고 귀족이 지나가면 막 다들 엎드려야 되나봐요. 왜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 지나가실 때 엎드리잖아. 그런 것처럼 엎드리는데 귀족들이 막 한둘도 아니고 뭐 지들 약속 있다고 여기저기 활보하고 다니니까 좀 걷다가 엎드리고 또 조금 걷다가 엎드리고 막 이래갖고 어디 가지를 못해. 그러던 중에 저기 앞에서 누가 어헤이 비켜 나니아에서 아주 귀한 손님들이 행차하신다 요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엎드리는데 하필 이때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엎드릴 때 엉덩이로 막 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다가 샤스타가 사람들 맨 앞줄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거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얘가 생긴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피부가 하얗고 푸른 눈에 금발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튀겠어.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나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샤스타 손을 딱 붙잡고서 야 너 이제 찾았다. 너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그래? 그러더니 자기들 숙소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수잔이랑 에드먼드가 있더래요. 그러더니 샤스타는 처음 보는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이 샤스타한테 코린 왕자래.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은데 샤스타는 일단 입을 닫고 있었고 어디 뭐 샤스타랑 똑같이 생긴 왕자가 있나봐요. 그 왕자가 거지처럼 워낙 똑같이 생겨가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나니아 사람들이 샤스타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여기서 편하게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잔이랑 에드먼드는 나니아에 안 있고 칼로르멘에 왜 왔냐. 이게 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인데 다 후려치면 뭐냐면은 칼로르멘의 왕자가 수잔을 좋아해. 그래서 나니아에 가가지고 온갖 미사 여구와 겉모술수로 수잔을 홀린 거지. 그래갖고 수잔이 얘가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칼로르멘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자식이 완전 개차반의 망난이었던 거죠. 처음에만 잘해주는 남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크게 실망을 하고서 나니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안 보내주는 거죠.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타슈반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나니아에서 온 일행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니아로 돌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타고 온 큰
큰 배에다가 선상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핑계를 대자. 칼로르멘 왕자한테도 그 수잔 여왕님이 가가지고 약간 마음이 풀어진 것처럼 그 남자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우리 선상 파티 준비한다고 잘 얘기해갖고 우리 그때 배로 다 올라타자. 그래가지고 그 핑계 대고서 배 타고 도망치자. 요런 계획을 세워요. 그 얘기를 우연히 들은 샤스타는 절대로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괜히 외부인이 자기들 작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얘 입장에서 나니아 사람들도 다 똑같아. 그래서 일단 방에서 잠자코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와장창 하면서 나랑 똑같이 생긴 진짜 코린 왕자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코린 왕자가 샤스타한테 야 너 뭐야? 이러다가 둘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샤스타가 야 나도 뭐 나니아하고 엮일 생각도 없고 나도 같이 다닐 친구들이 있어. 넌 여기 있어라. 난 갈게. 이러고 코린 왕자랑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해가 져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었던 타슈반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는데 친구들이 없어. 그리고 친구들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약속대로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 어린애가 밤에 공동묘지에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겠어. 밤에 막 춥고 깜깜하고 그런데 막 다행히 근처에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갖고 고양이를 친구 삼아서 기대고 잠깐 졸았어. 졸다가 깨보니까 고양이 또 사라진 거야. 그래갖고 막 너무 무섭기도 하고 춥고 그래갖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사막 저편에서 웬 늑대 소리가 나대. 마치 샤스타를 사냥하러 오는 것처럼 아우 막 아우 그래가지고 샤스타가 잔뜩 겁을 먹었는데 어디서 사자 한 마리가 막 나타나더니 늑대들 있는 쪽으로 으악 해가지고 늑대들이 막 깨갱 하면서 도망치고 사자도 그냥 호련히 그냥 사라져버려. 그래서 샤스타는 저 사자는 뭐지? 이러면서 어찌어찌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라비스랑 두 마리 말은 뭘 하고 있었냐? 아까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샤스타랑 헤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라비스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족이 한 명이 또 왔어. 근데 보니까 아라비스랑 친한 친구였던 거야. 아니 정확히는 친한 친구는 아니고 별로 사이가 좋은 건 아닌데 얘가 시집을 잘 갔어. 그래가지고 부잣집 만화님이 된 거죠. 그래갖고 얘를 좀 이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엎드려는 틈에 가서 싹 어깨동무 해가지고 야 나 알지? 우리 예전에 아는 사이잖아. 우리 친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도 그 친구네 집으로 갑니다. 요즘은 이렇게 길 갈 때 자연스럽게 어깨동무 해가지고 어디로 끌려가고 그러는 거 많이 없겠죠? 나 어릴 때는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끌려가가지고 나 끌고 간 형이 너 돈 나오면 뭐 100원에 한 대다 뭐 이랬는데 난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야 가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아무튼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나 지금 타슈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따라오래. 밤에는 성문이 닫혀서 왕궁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왕궁을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밤늦게 내가 왕궁 왔다 갔다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칼로르멘의 왕이랑 왕자랑 아라비스랑 결혼하기로 했다던 그 할아버지 재상 있죠. 이 세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사실 말과 소년에서 이 세 사람의 대화 나누는 장면이 가장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웃긴 걸로. 일단 세 사람이 서로를 다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너무 티가 나. 왜냐면 왕자가 자기 수잔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떼를 써요. 근데 지금 도망쳤다. 지금 빨리 쫓아가고 가는 김에 나니아도 쓸어버리자고. 그런데 아빠는 안 가고 싶어.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아들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니아 안 가고 싶대. 그러니까 왕자가 자기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 위대하신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이러더니 만약에 아버지만 아니셨으면 저는 겁쟁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긁으니까 왕도 막 파르르 떨더니 오 사랑하는 나의 왕자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으니까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너도 이미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잖아. 그러니까 왕자가 눈치 챙기면서 아빠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나니아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잠자코 듣고 있던 재상 할아버지가 이 미친 계획이다 라면서 빈정거리고 그걸 듣고서 왕자가 재상을 발로 차고 아무튼 이게 나라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셋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아. 그러다가 왕이 괜히 네가 수잔 여왕 잡으러 간다고 병사를 끌고 나갔다가 나니아랑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괜히 귀찮은 일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자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공하면은 그 공로를 나한테 주고 실패하면은 철없는 왕자 아빠 몰래 군대를 끌고 나간 걸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왕이 야 그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왕자는 병사들을 모아서 출병을 준비하는데 왕자의 계획은 이래.
사막을 건너서 아첸랜드에 있는 론 왕을 먼저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니아로 넘어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라비스는 두 마리 말들이랑 일단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공동묘지로 가고 다시 샤스타랑 일단 재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나니아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야. 아첸랜드로 빨리 가야 되고 가서 론 왕한테 칼로르멘의 왕자가 이곳을 쳐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를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쉬지 않고 신나게 막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브레가 마음이 약간 해이해졌어. 자꾸 쉬자고 그래. 그리고 오아시스에서도 물도 마시고 잠깐 잠들. 넷이 다 잠들거든요. 잠들다가 반쪽 깨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빨리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브레가 여기서 가기 전에 풀 좀 뜯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또 다른 말 희니가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솔직히 우리가 말 못하는 평범한 말들이었으면 이러고 있었겠냐. 채찍질하면서 쓰러질 때까지 뛰었을 텐데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브레가 야, 너 전쟁을 알아?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딜 끼어들어? 이런 군사 행동, 이런 현장에서는 내가 전문가야. 걱정 말고 여기서 다들 그냥 밥도 좀 먹고 물도 마시고 풀도 뜯고 그래. 이러면서 아는 척 하다가 그 왕자 일행한테 많이 따라잡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서 빨리 뛰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뒤에서 사자 한 마리가 또 갑자기 나타나. 그러더니 말들이랑 샤스타 아라비스를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야. 막 우와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발톱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핥히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저기 왕자가 와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죽을 둥 살 둥 신나게 뛰어가다가 어떤 영감님 집으로 들어가고 사자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영감님이 자기는 아첸랜드의 은둔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자한테 그렇게 쫓겼는데 안 죽고 어떻게 살았냐. 아주 운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행이 생각해보니까 샤스타 말고 다른 일행들이 좀 다치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은 사자한테 쫓긴 덕분에 엄청 빨리 왔거든. 숨겨진 힘을 다 사용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큰 상처는 아니지만 아라비스랑 말 두 마리가 다쳤으니까 집주인 영감님이 내가 돌봐줄게. 너 혼자 일단 아첸랜드 그 론 왕한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샤스타는 한시가 급하니까 아첸랜드의 성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한참을 뛰어가다가 마침 사냥 나온 론 왕하고 부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론 왕한테 지금 여기서 지금 한가하게 사냥하고 있을 때가 없다. 빨리 성에 들어가서 문 닫고 싸울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론 왕 주변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저런 애들이 있을 거잖아. 활 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옆에서 임금님 눈독 뜨려고 발악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 애들이 야 뭘 믿고 우리가 그래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데 론 왕이 뭔 생각인지 샤스타를 탁 쳐다보더니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얼른 돌아가자. 그러면서 샤스타한테도 말을 한 마리 빌려줍니다. 그리고서 같이 말을 타고 가는데 샤스타가 맨날 불에만 타고 다니다가 평범한 말을 탔더니 자세는 좋은데 운전은 못하는 거야. 맨날 그 FSD 되는 테슬라만 타다가 스틱 자동차 타니까 이거 뭐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서히 뒤로 뒤처지다가 결국 론왕 일행이랑 떨어져. 그러다가 칼로르멘 왕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만났다기보다는 얘가 말을 하도 느리게 타니까 다른 길로 오고 있었던 칼로르멘 왕자 무리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칼로르멘 왕자는 사실 샤스타를 못 봤어. 그래갖고 얘가 놀라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 칼로르멘 왕자가 부하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론 왕이 숨어 사는 성인데 얼른 가서 우리가 함락시켜버리자. 그래서 막 우두둑 하면서 말을 타고 갑니다. 칼로르멘의 왕자가 샤스타를 앞질러 가면서 샤스타는 그 성에는 못 가게 됐어. 왜냐면은 그 성에 가봤자 왕이 성문 걸어잠그고 있을 텐데 내가 가게 되면 거기서 칼로르멘 왕자나 만나지 뭐 가봤자 좋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얘가 또 길치야. 그 운둔자 할아버지 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나니아로 가자니 그쪽 길도 모르겠고 정신 놓고 있는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이 찾아옵니다. 근데 밤이 엄청 깜깜해요. 별빛조차 없는 그 깊은 어둠? 근데 그때 샤스타 옆에 뭔진 모르겠는데 거대한 뭔가가 느껴져. 그리고 막 거친 숨소리도 느껴져.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 자기가 옛날에 듣기로 나니아 근처에 엄청 큰 거인이 산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샤스타가 용기를 내서 유령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럼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사자라는 거야. 사자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넌 몰랐겠지만 내가 네 옆에 계속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라비스랑 흰을 만나기 전에 뒤에서 막 사자가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자도 얘였어. 그리고 공동묘지에 있었던 그 조그만 고양이도 얘였어. 그리고 늑대를 쫓아내준 것도 이 사자였고 그리고 이번에 칼로르멘 왕자한테 쫓길 때 뒤에서 막 손톱으로 발톱으로 핥힌 것도 자기라고 그래요. 니네 빨리 가게 해주려고 내가 했다는 거지. 니네 경각심을 일깨워주려고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기억나지 않겠지만 어릴 때 네가 타고 있던 배를 바닷가에다 옮겨준 것도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샤스타가 어이? 뭔 소리야?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 나니아 연대기가 기독교 세계관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이집트 왕자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가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나 자신이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했었던 그 장면을 오마주한 거죠. 그러고 보면 샤스타랑 모세랑 둘 다 떠밀려와서 낯선 사람한테 키워졌다는 것도 약간 비슷한 설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샤스타가 사자랑 대화하는 사이에 해가 조금씩 떠오르면서 도착한 길 끝에는 그토록 바라던 나니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어둠 속에서 소년 옆에 있었던 사자는 아슬란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어두운 길을 건널 때 사실 옆이 천길 낭떠러지였는데 낭떠러지 쪽에 아슬란이 걷고 있어서 샤스타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장면도 그 신의 무소부재 언제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종교적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니아로 간 샤스타는 캐러벨 성에 가가지고 에드먼드랑 수잔 코린 왕자를 만나게 돼요. 아 그리고 루시도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칼로르멘의 왕자가 아첸랜드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에드먼드가 루시랑 그 고양이 부대, 야옹이 부대 있습니다. 이거를 끌고서 아첸랜드를 방어하러 가거든요. 소설 속에서 나니아 아첸랜드 연합군과 칼로르멘과의 싸움은 그 아라비스랑 두 마리의 말이 쉬고 있는 은둔자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은둔자가 우물을 통해서 전투 장면을 보는데 이 신기한 게 다른 사람은 못 본대. 이 사생활 보호 필름 이런 게 붙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전투 장면 캐스터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죠. 싸움은 나니아랑 아첸랜드가 당연히 이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전쟁 후에 칼로르멘의 왕자는 사로잡히게 되는데 얘가 입이 걸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전쟁 포로를 대해주려고 하는데 애가 막 욕하고 뭐 이 나니아 야만인 놈들 당장 나를 놔줘라 이 건방진 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귀 아프게 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아슬란이 쓱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왕자가 안 한대. 이 못생긴 사자놈이 어디서 감히 칼로르멘의 왕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아슬란이 너 계속 떠들면 당나귀가 된다. 아니 뭐? 당나귀 웃기시네. 야 당나귀 같은 소리 하나 그러면서 당나귀로 변해버려. 아니 여기서 소설에서는 막 당나귀는 말고 말은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당나귀로 변해. 그러면서 아슬란이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은 칼로르멘의 수도 타슈반에서 가을 축제날 니네가 니네 신을 섬기는 그 제단 앞에서 모든 국민이 바라볼 수 있게 딱 서면은 당나귀 껍질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거다. 근데 만약에 그 신전에서 16km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 나니아가 이게 거리 재는 법이 킬로미터였던 것 같아. 킬로미터. 여기 약간 중세시대인 것 같은데 킬로미터라고 나오더라고. 아무튼 16km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당나귀로 변하게 될 거고 그때는 다시는 사람으로 못 돌아온다. 이러고서 아슬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오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로낭은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배에다가 당나귀 먹이랑 같이 넣어서 타슈반으로 보내주는 걸로 칼로르멘과의 사건은 잘 해결되게 됩니다. 왕자는 가을 축제 때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성군이었다. 왜냐? 어차피 나라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전쟁, 땅 넓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평화로운 태평성 대를 만드는 역대급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들은 어떻게 되냐? 샤스타는 왕자가 돼요. 이게 뭔 일이냐면은 진짜로 론 왕의 아들이었어. 코린 왕자의 쌍둥이 형이었던 거예요. 론 왕한테 옛날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예언자가 와서 샤스타를 가리키면서 얘가 나중에 아첸랜드를 위기의 순간에 구해내래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칼로르멘의 뿌락치가 왕자를 한 명 납치해버려가지고 이 왕자가 샤스타죠. 왕자를 한 명 납치해서 해치워버리려고 배를 타고서 도망쳤는데 왕이 함대를 끌고 가서 붙잡았지만 이미 뿌락치의 부하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뒤였다. 이때 아슬란이 바닷가에서 배를 밀어서 칼로르멘에 도착하게 되고 어부가 샤스타를 키우게 됐다. 아니 그러면 아슬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이왕 능력 쓰는 거 왜 칼로르멘에 데려다 줬나?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샤스타는 그 이후로 본인의 본명 코르 왕자가 되고 아첸랜드의 왕이 됩니다. 동생 코린 왕자한테 원래 왕하라고 했는데 코린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아주 가만 안 둔다고. 형이어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나한테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난 그런 갑갑하게 사는 거 진짜 너무 싫어. 난 구속되는 삶이 싫다. 그래가지고 코르가 왕이 되고 자연스럽게 아라비스랑 결혼도 하고 브레랑 흰 이 두 마리 말 있죠? 얘네는 나니아로 가서 각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대. 둘은 좀 안 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